미국인인 제 남편은 미 군무원인데요. 평택 기지에서 근무할 때 만났고 결혼 후 8명의 자녀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직업 특성상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옮겨 다녀야 했는데요. 일본에서 2년, 미국과 독일에서 1년 6개월간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8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뉴욕에서 혼자 지내며 회계사 시험 공부 중이던 큰딸을 코로나 2차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독일에 있었는데요. 딸이 주검으로 발견되기까지 3일간 꿈에도 모른 채 지내다가 비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3일 사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다가와 제 입술에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누구일까 생각하며 살짝 밀어내기까지 했는데요. 사고 이후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로 제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도 모르고 미련하게 딸을 밀어내고 만 것이었죠. 그때부터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영성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는데요. 하루는 아산에 사는 여동생이 언니 그러지 말고 환단고기 책을 한번 읽어봐 라고 권유하더군요. 알았다고 대답한 저는 책 이름을 기억해뒀죠. 딸을 보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가 걱정된 남편은 한국행을 선택했고 2021년 11월 귀국하게 됐습니다. 신규 발령지가 대구여서 우리 가족은 친정이 있는 아산에서 한 달 정도 지냈는데요. 한 번은 TV를 보다가 상생 방송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태울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궁금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치고 말았죠. 이후 대구로 내려온 우리는 집을 구할 때까지 호텔에서 2달 정도 머물렀고 2021년 2월 새 보금자리를 얻었는데요. 집에서 사용할 물건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하나씩 마련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 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권수석 보감님의 생존의 비밀 책 나눔 글을 읽게 되면서 상제님 진리를 만났기 때문이었죠. 저도 나눔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묻는 책에 권수석 보감님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환단고기 책도 읽어볼 수 있나요? 질문도 했지만 한 달 뒤에 받게 됐습니다. 제가 핸드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수석 보감님 연락에 곧바로 답장할 수 없었거든요. 겨우 통화가 됐을 때 집까지 직접 가져다 주시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잘 맞지 않아 결국 택배로 받게 된 것이었죠. 생존의 비밀책도 함께였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한 달 반이 훌쩍 지났고 환단고기는커녕 생존의 비밀조차 완독하지 못한 상황에서 권수석 보감님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미안한 마음에
만나서 환단고기는 돌려드려야겠다 싶어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생존의 비밀책이라도 부지런히 읽어야겠다 생각하며 열심히 읽었죠. 일주일 후 수석포감님을 만나고 보니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너무 편했고 대화도 잘 통했는데요. 육아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기더군요. 딸 아들과 2년 이상 새벽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에 저도 수행을 통해 큰딸을 꼭 만나보고 싶다 간절한 염원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새벽 수행을 해보고 싶어요 연락드렸는데요. 만난 지 나흘째 되는 날 대구 수성도장 새벽 수행 시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상생방송으로 도장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자주 본 덕분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는데요. 21일 동안 해보기로 작정하고 시작했지만 생활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쉽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도장에 가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힘들었지만 수행할 때는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엄마와 수행하는 민서와 부겸이를 보니 저도 아이들과 함께 수행하고 싶어졌는데요. 초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두 딸을 차례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저처럼 밤을 새우고 참석하긴 했지만 차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리라 기대합니다. 어쨌든 무사히 21일 정성수행을 마쳤습니다. 6월 12일 있었던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제. 그동안 접하지 못한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저희 아이들과 친정가족 11명을 모두 인도했는데요. 남편은 미국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함께 해준 덕분에 정말 기뻤습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도 끝까지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친정 어머니와 여동생의 긍정적인 반응에 마음이 놓였는데요. 하지만 그때뿐 평생 기독교 신앙을 하신 어머니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급기야 제 입도식 예정일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대구로 오겠다고 해서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정이 생겨 여동생만 온 덕분에 오히려 도장에 인도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이었죠. 동생과 초등학교 5학년 조카는 새벽 수행에 참석한 다음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한참 수행하던 동생이 예정 시간보다 50분 정도 더 도공을 하는 거예요. 조카도 재미있다며 끝까지 따라 하더군요. 수행을 마치고 시작한 신앙 상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수호사님 덕분에 오기 전보다 훨씬 마음의 문이 열린 동생은 집에 가서 21일 정성 공부도 해봐야겠어 말했는데요. 조카도 어린이 포교회 지도교사님과 도장 어린이 도생님들이 잘 챙겨줘서 매일 도장에 나오고 싶어요 하더군요.
그날 오후 남편도 도장으로 인도해 온 가족을 도장으로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이뤘는데요. 이젠 편한 마음으로 입도해 저부터 제대로 진리 공부와 태울주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족들이 차례로 입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참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정성껏 수렴해 주신 노수호사님. 새벽 수행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자고 도장에 같이 가주신 권수석포감님. 제 딸들이 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번역기까지 동원하며 가르쳐주신 청소년 포교의 정지도교사님. 남편과 제 딸들이 도장에 갔을 때 통역을 담당해주신 김도생님.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김수석포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